오늘은 당뇨병 환자의 젤 8회 치료가 끝났고 또 2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 수요일에 치료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 또 받았습니다. 며칠 전이죠.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2시간 후에 포도당 값을 쟀던 600이 나왔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저녁 식사 전에 6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식사 후에 오히려 4 정도 떨어졌는데, 사실 여기 60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600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환자가 약이 오르는 겁니다. 먹거나 안 먹거나 똑같은데 못하러 먹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날부터 끊게 되었습니다. 끊었더니 아침에는 또 더 떨어졌죠. 이렇게. 그리고 저녁 식사하기 전에 481로 올라갔고 식사 후에는 600으로 됐고, 또 환자가 또 오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계속 끊고 있었는데 월요일에는 460 공복시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식사 전에 600, 저녁 식사하고 600, 이런 식으로 되니까 환자도 기가 막히고 저도 기가 막힙니다. 의사들도 기가 막히죠.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다른 환자 30대 중반의 남자가 있는데 사실은 환자라고 볼 수도 없고 또 환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환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그 화학물질을 복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화학물질이 뭐냐 하면은 리보타이록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그 drugs.com에 보면 부작용이 나와 있죠. 그 경구 복용 화학물질인데 뭐 전부 다 당연히 간을 망가뜨리는 약이죠. 더군다나 이제 신장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건 뭐 구글 번역기를 쓰시게 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완전히 뭐 간을 박살내는 겁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자체가 위와 간의 건강하지 못함에 의해서 생긴 질병인데 그 화학물질을 복용함으로써 위를 더 망가뜨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가서 검색을 좀 몇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게 되면은요, 신트로이드, 레보타이록신 이렇게 부작용을 보게 되는데 쭉 보게 되면요, 이 갑상선 암 이야기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신트로이드 복용 후에 그 전에는 없었던 전식 증상이 나타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작용이 생기든 안 생기든 어쨌든 간에 간과 심장을 망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안 나타나면 다행이지만 또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부작용이 생기면 조심하거나 끊도록 되어 있는데 부작용이 안 생기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화학물질을 계속 복용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 보게 되면요,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어 본 의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한 환자, 하시모토 병에 걸렸던 환자를 치료를 했을 때는 그 환자가 이 갑상선 리보타이록신 이거죠. 이 약을 30년 이상 먹고 결국은 암에 걸렸었죠. 그래서 이 암에 걸렸었다고 설명을 했더니 겁을 먹고 이 약을 이제 반으로 줄이고, 그래도 별 문제가 없어요. 한 2, 3주 후에 또 반으로 또 줄였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으니까 2, 3주에 또 반으로 줄였죠. 그러다가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금 끊은 지가 한 2개월 정도 되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한 식생활하고 올바른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스스로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인의 치료가 끝나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치료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냥 환자를 놓쳐버린 거죠. 물론 제가 이 환자 아닌 환자에게 식생활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 또 이제 당뇨도 걸렸다고 이제 판정을 받았죠. 그래서 당뇨병에 대한 어떤 음모랄까 사기랄까 양방에서 주장하는 그 문제점들의 그 양방에서 주장하는 학설에 대한 모순점 그리고 잘못된 그런 오류들을 설명을 듣고 나서 식생활을 고치고 3일 만에 혈당을 정상적으로 그냥 바로 떨어뜨렸죠. 그래서 당뇨병을 스스로 고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환자를 뭐 이래저래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고쳤죠. 당뇨병도 고쳤죠. 그러니까 이 환자로부터는 제가 거의 신의 존재에 가까운 상태죠.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 갑상선 약을 보게 되면 이제 무릎 관절이 안 좋다고, 이것만은 아니지만은 어떤 다른 의사 같은 경우에는 또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골다공증이 생긴다. 그 얘기는 결국 신장을 해친다는 얘기죠. 또 여기도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일반인이 쓴 카페가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골절뿐만 아니죠. 간 관련 질환도 증가하고 암에 걸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죠. 어쨌든 이 환자의 경우는 굉장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양의사들도 뭐 두 손 두 발 다 드는 상태입니다. 600 아닌 500만 포도당 값이 넘어가게 되더라도 뭐 경련이라든가 뭐 근육에 그러니까 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타 다른 간 관련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서 일반적으로는 응급실에 실려가야 될 정도의 증상을 보여야지 마땅한데, 이 환자의 경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통증들이 사라졌고 남아있는 부위는 이제 팔꿈치하고 그다음에 발바닥, 왼쪽 발의 발바닥에 감각이 좀 상실되고, 그러한 문제 빼놓고는 뭐 전혀 문제를 못 느끼는 거죠. 하루에도 뭐 옛날엔 대변을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 보는 것이 이제는 두 번, 세 번을 보게 되고, 뭐 소변도 전혀 문제가 없고, 뭐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환자는 극히 예외 중에 예외의 환자이지만은 아직까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도 또 실제 환자의 자각 증상이 없는지는 참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죠. 이게 하나 주의해서 보실 거게 되면은
낮에 생활을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 이 값을 올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